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공유물 분할 방법 3가지. 두 번째, 투자 지역 선정 시 필요한 4가지. 세 번째, 아파트 선정 시 참고할 3가지. 네 번째, 투자 시 꼭 참고해야 할 사이트. 다섯 번째, 지분 경매 낙찰자가 유리한 이유. 여섯 번째, 소액이란 얼마일까? 공유물 분할 방법 3가지. 이렇게 공유물 분할을 법원에 신청하면 4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변론기일이 잡힌다. 즉 판사님과 공유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다. 낙찰자는 원고, 낙찰자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들은 피고가 된다. 이때 법원은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공유물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1. 현물 분할. 2. 가액 배상. 3. 형식적 경매가 그 해법이다. 1.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이란 부동산을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물 분할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다. 부부 공동 명의였던 아파트 중 어느 한쪽의 지분이 경매에 나와 낙찰을 받았고 공유물 분할이 진행 중이라면 현물 분할을 할 수 있을까? 거실과 침실 하나, 화장실 하나는 낙찰자가 가지고 다른 방과 다른 화장실은 공유자가 가지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다. 토지도 엇비슷하다. 2. 가액배상. 가액배상이란 상대방의 지분을 공유자가 인수하는 것이다. 투자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80% 정도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하기도 한다.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란 공유물 전체를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에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어느 특정인의 지분만을 경매에 넣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 전부를 넣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매의 특성상 시세보다 저가에 낙찰되므로 공유자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특히 낙찰자 외의 공유자들이 더 손해를 본다. 낙찰자는 지분 형태로 나오는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면은 그걸 어쨌거나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물 분할, 두 번째가 가액 배상, 세 번째가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현물 분할이라는 거는 밭이 100평이 있으면은 논이 100평이 있으면은 50대 50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너 50평 나 50평 잘라가지고 나눠가는 거죠. 이게 현물 분할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면은 일단은 땅일 경우에도 물론 이게 어느 쪽을 갖느냐가 또 이제 굉장히 그 가치가 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도 3룸에 화장실 2개짜리를 아파트를 내가 지분 경매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분을 50대 50으로 해서 그걸 반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너는 방 2개만 쓰고 나는 방 하나에 화장실 2개만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물 분할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불가능하다. 사실상 거의 일어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가액배상입니다. 가액배상이 거의 대부분 이제 해결되는 방법인데 가액배상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죠. 내가 지분 50%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원래 지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내 지분을 인수해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법원에서 이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80% 정도가 이 가액배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형식적 경매. 간혹 경매를 보시다 보면은 형식적 경매라고 해서 딱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합의가 안 된 거죠. 내가 지분 30% 있고 그 사람 70% 있는데 그 사람도 내 지분을 인수할 생각이 없고 나도 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권리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물건을 내 지분 너 지분을 다 합쳐서 온전한 그 100%의 권리 지분을 경매에 다시 넘겨서 그 낙찰가의 비율대로 나눠갔다는 거죠. 낙찰가가 10억을 받았다면은 내가 지분 30%를 받게 되면 33억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에 붙여서
지분 비율대로 낙찰가를 나누어서 가져가는 게 형식적 경매 되겠습니다. 이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원래 있던 사람은 제값 주고 그 물건 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의 경우에는 그 30% 경매 지분 나온 거를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시 또 경매에 봐서 온전하게 비율대로 나누면은 나는 가뜩이나 싸게 샀는데 배분은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지역 선정 시 필요한 4가지. 첫 번째 공급, 두 번째 수요, 세 번째 미분양 추이, 네 번째 전세가율. 투자 지역 선정 시에는 4가지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공급, 두 번째가 수요, 세 번째가 미분양 추이, 네 번째가 전세가율인데, 뭐 공급과 수요는 당연히 살펴보셔야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에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은 공급이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은 항상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미분양 추이 같은 것도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전세가율. 전세가율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매매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안전 마진이라고 하죠.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여기까지 정도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지역을 선정하실 때는 이 4가지를 꼭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파트 선정 시 참고할 3가지. 아파트를 선정하실 때 크게 이제 3가지를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조인스랜드의 테마 검색. 이 조인스랜드의 테마 검색에 들어가시면은 일정 조건에 맞춰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좀 더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다양한 매물들의 시세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KB 과거 시세 조회. 이 KB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과거 시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과거 시세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경제 위기 때는 아파트가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사이트를 잘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좀 투자할 때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 시 꼭 참고해야 할 사이트들. 첫 번째,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부동산 114, 닥터아파트, 네이버 부동산, KB 부동산,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 전월세 지원센터. 두 번째, 수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은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자치부, 국가통계 포털 인구이동. 세 번째,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한국감정원, R1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KB 부동산, 부동산 114. 네 번째, 미분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는 국가통계 포털. 다섯 번째,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은 조인스랜드 부동산, KB 부동산. 여섯 번째, 각종 개발 호재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한국감정원, 네이버 부동산 우리지역뉴스, 지역 커뮤니티. 여기서 지역 커뮤니티라는 건 이제 카페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관련 앱, 분양 알림이, 아파트 실거래가, 부동산 계산기, 호갱노노. 이 7가지 테마별로 사이트들을 쭉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좀 실패할 수 있느냐를 이제 가늠 짓게 되고요. 이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이용한다면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완전히 줄이는 건 불가능할지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들 사이트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여기 나오신 사이트들을 쭉 치시면은 사이트가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넘기겠습니다.
지분 경매 낙찰자가 유리한 이유. 아파트와 단독주택, 경지 정리된 농지의 공통점이 뭘까? 현물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현실적 경매를 거치면 누가 손해일까? 공유자가 손해이다. 낙찰자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서 낙찰받았으니 그만큼 여유가 있다. 그러니 공유자들이 다시 사가는 게 맞다. 위 물건의 공유자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본인이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비교적 소액 때문에 머리 아픈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 낙찰자가 유리한 이유가 지분 경매로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쌉니다. 왜냐면 100% 온전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입찰을 꺼리고요. 또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협상도 해야 되고 갈등도 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요.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경매 지분을 낙찰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인데 지분이 30%가 나왔다면은 3억이 오를 정상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까다로우니까 복잡하니까 3억이 아니라 막 2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찰된다는 거죠. 그럼 싸게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아까 말했던 형식적 경매를 거치면은 무조건 손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 지분을 인수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는 수익을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경매에 너무 큰 뭔가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18개월이면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소액이란 얼마일까? 나는 토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철저히 소액으로 접근한다. 그럼 얼마가 소액일까? 내가 생각하는 소액의 기준은 생각나지 않은 금액이다. 가령 서울에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하는데 저 땅을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금액. 살면서 어디에 그 물건이 있는지 잊어버려도 되는 수준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소액이라는 게 참 소액 투자 많이 하잖아요. 소액이 참 얼마인지 참 아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 책의 저자분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투자라는 게 시간 게임.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신다면은 소액이라는 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금액. 내가 매일매일 이거 쳐다보지 않아도 매일매일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금액이 바로 소액이죠. 그냥 투자해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투자해버려도 잊어버릴 수 있는 금액. 내가 이 돈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이 돈 잃어버려도 사는데 지장 없다. 이 정도의 금액. 저는 이게 소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당장은 손실이 나더라도 복구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굉장히 뭐 부담이 없죠. 투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는 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금액, 생각나지도 않을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투자법. 지분 경매의 모든 것.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 지분 경매, 지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지분 경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분 경매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